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조선 문호를 개방하다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재정, 살림살이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침략적인 외국 세력의 통상 요구에 어떻게 거부하였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전 시간의 포인트는 그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을 목적에 따라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살림살이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그 다음에 통상 수교를 거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문호, 그러니까 조선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이 무엇이고 과정, 그리고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통상개국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다시 통상개국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통상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한다. 그래서 개국은 나라 문을 활짝 연다라는 뜻으로 그런 주장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조선 내부에서. 자, 부자 나라를 만들고 강한 병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문화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서양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주장이 조선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이 있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조선의 문을 활짝 열자 아직 조선의 수준으로는 나라를 발전시키기에는 많이 역부족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문을 열자, 그리고 우리나라 문을 활짝 열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통상개국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주장이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때마침 대원군이 물러난 이후, 그러니까 대원군의 아들인 고종이 나이가 20살이 되고 나서 대원군은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고종의 부인인 민씨, 그 민씨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왕이 되었지만 그 전에는 아버지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의 부인이 많은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 조선에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양선 배웠지요. 서양의 배, 그러니까 모양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상당히 위협했던, 사람들에게 겁을 주었던 그 배. 근데 일본에서도 그런 배를 우리한테 보냈습니다. 그 배의 이름 운요호라고 합니다. 자, 그 운요호가 우리나라의 통상을 강요하기 위해 그러니까 일본이 운요호를 보냈는데, 강화도에서, 역시 강화도를 침략했지요. 그 강화도에서 오지 마시오, 안 됩니다 하면서 운요호에 경고 사격, 그러니까 포를 쏘았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어라, 이것들이 왜 우리한테 포를 쏘고 있어 하면서 이것을 핑계로 삼아서 개항을 강요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일본의 이런 강압적인 모습에 결국 굴복하여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 조약의 이름이 무엇이냐?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1876년에 우리나라의 강화도 연무당이라는 곳에서 체결이 되었는데요. 이 조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대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발전했다 뭐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근대적이라고 하면 그 전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었던 조약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갑, 누군가가 을,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이 조약 때부터 이제 같은 그 협상 테이블, 같은 탁자에 앉아서 동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맺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었다는 뜻이지 그 내용 자체가, 조약의 내용 자체가 절대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두 번째 의의는, 성격은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성격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불평등한 조약임을 알 수 있는 항목이 첫 번째, 부산
원산, 제물포 이런 항구를 강제로 열게 했다는 항목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들에게 유리한 항구를 강제로 개방하게 하였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권리도 인정하였습니다. 무슨 권리냐면 치외법권. 자, 치외법권, 쉽게 말하면 다스리는 지역 외의 법을 적용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선생님이 조그만 학습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학습지 하단에 있는 그림으로서 자, 일본 상인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그 개항한 지역에 들어와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본 상인은 조선법을 모른다. 우리가 재판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일본 국내법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무리 깽판을 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할 수 없다는 거. 그들의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 그럼 당연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벌만 주게 되겠지요. 자, 이렇게 불평등한 조항, 불평등한 권리를 그들에게 인정한 것이 바로 치외법권입니다. 자, 치외법권 말고도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 해안 측량권이 인정되었습니다. 해안 측량권은 구체적인 내용을 또 아래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보면, 자, 일본 상인이 말합니다. 상인들의 배가 암초에 부딪힐 수 있으니 조선의 해안가 지도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시오. 자, 이것이 바로 해안 측량권입니다. 조선의 바닷가의 지도를 일본이 마음대로 그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이들이 가져갈 수 있다. 그럼 그들은 어떤 곳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이러한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느냐. 자, 우선은 폭풍을 만나 다른 곳으로 떠내려갈 수도 있으니 여기저기 모두 측량하겠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우리나라의 정보를 빠삭하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잠시만요. 자, 쉽게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반에 어떤 다른 반 아이가 우리 반 아이들을 막 때리러 왔습니다. 근데 그것에 관해서 우리 반 아이들이 우리 반의 법으로, 우리 반의 규칙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반의 법으로 처벌한다. 상당히 불공평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반의 중요한 정보, 우리 반에 어떤 곳에 학급비가 있고 어떤 곳에 휴지가 있고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다른 반 아이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그걸 조사해 갈 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를 뽕 뽑으려고 하고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처벌하려는,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지배하려는 아주 불평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최초로 다른 나라한테 문을 활짝 열기는 하였지만 그 조항 하나하나가 모두 다 불평등한 모습이었다. 자, 그리고 강화도 조약 이후에 그것에 딸려있는 조약도 맺었는데요. 하나하나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안에서 일본의 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게 하였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리나라 화폐를 사용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교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 것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곡식을 무제한으로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일본 수출임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서양 그리고 일본이 정말 무서운 침략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그래서 함부로 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심하게 가졌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시작하자 이제는 서양 여러 나라와 수교, 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후로 제일 첫 번째 미국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때는 1882년 청나라가 청나라가 도움을 줘서 조선과 미국 사이에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 관세 조항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에서 있었던 불평등한
조항, 치외법권이라든지 해안 측량권이 그대로 인정이 되었고, 자, 이러한 대우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대우냐면, 자, 선생님 좀 다시 써볼게요.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는 첫 번째 치외법권, 역시 미국도 우리나라 와서 뭔가 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미국 법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쓰레기 같은 조항이 들어갔지요. 자, 그리고 최혜국 대우가 인정되었습니다. 최혜국 대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최고 혜택을 주는 조항이 들어간 조약을 맺었다 합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미국도 그런 조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외에 다른 나라 A라는 나라와 뭐 가장 최고의 이런 대우를 주겠다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그런 조항에 관해서 조약을 맺지 않았어도 자동적으로 그런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자동 업데이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엄청 불합리하였다, 불공평하였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서양의 다른 힘센 나라들과도 교류를 맺었습니다.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런 나라와 계속적으로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나라가 문을 열기는 하였지만 조선에 대한 불평등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면서 그런 나라들의 침입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른 나라와 문을 열었지만 우리나라가 힘이 약한 입장에서 불평등한 많은 조항들이 들어있어서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문을 열지 말자, 침략의 요소가 가득한 개항, 문을 열지 말자라는 움직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공부를 해볼 테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일본한테 문을 열게 되었다. 그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을 포함해서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프랑스와 같은 다양한 나라들과 수교를 맺었다. 그리고 그것은 불평등한 내용, 그래서 무슨 치외법권이라든지 최혜국 대우를 인정했다든지 그리고 해안 측량권을 인정했다든지 하는 다소가 아니라 너무나 침략적인 모습을 여러분이 살펴보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강화도 조약의 구체적인 조항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침략적인 모습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발달된 문문을 받아들이자라는 주장, 이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문물을 당연히 받아들이자라는 움직임이 많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항을 하게 되었고, 하지만 그것들이 너무나 침략적이고 불평등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균형적이고 조금 더 안타까운 그리고 정확한 그런 시선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